그 참 신기해요. 그게 하여튼 돼요. 지금 학교는 장로님 주머니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한테 돈이 없습니다. 학교는 지금 그 임대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임대한 건물인데 그게 이제 화교소 학교라고 중국인 협회가 옛날에 거기 초등학교를 운영했었어요. 소학교를.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그 건물은 이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 저녁 밥 해주고 또 건물을 그만큼 유지해야 되고 모든 교보제 사야 되고 뭐 또 그래도 뭐 드는 게 무지 많습니다. 연간 한 5, 6천만 원 정도 듭니다. 됩니다. 제일 처음에 그걸 만들 때는 왜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이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만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계산해 보니까 한 연간 한 4, 500만 원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연간 한 4, 500만 원 드는데 그때는 뭐 이제 방 하나만 빌렸거든요. 문화원에 방 하나만 빌려서 했기 때문에 그건 임대료를 안 줬으니까 안 주고 그냥 학생도 뭐 서너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럼 이 4, 500만 원을 어떻게 만드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한동대학교가 한문을 전교생 필수로 했어요. 전교생 공대고 뭐고 다 필수였어요. 그걸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한문 책을 제가 지었거든요. 전교생이 다 샀거든요. 인쇄라고 이게 그 로열티가 들어와요. 그거 하고 뭐 이렇게 좀 곳곳에 다니면서 뭐 강연을 하거나 또는 뭐 원고를 쓰면 이게 모으면은 운영비가 되더라고요. 첫 해. 이랬든 저랬든 하여튼 교수님 주머니에서 나온 거네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이게 이제 점점 더 써야 될 돈이 많아져요. 점점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 뭐 몇 백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1,000 넘어가고 뭐 2,000 넘어가고 이럴 정도가 돼버렸는데 그때 이제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이제 이런 데서 우리를 대안학교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원이 시작이 됐어요. 지원이 시작되면서 약간 풍족해졌는데 한동대학교에서 한문 필수를 풀어버렸어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네. 순간적으로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이쪽에서 지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중간에 또 경상북도 교육청은 또 지원을 끊었어요. 끊어서 야 이거 망했다. 그런데 또 포항시가 또 지원을 시작했어요. 또 가가지고 또 뜯어오요. 제가 가서 또 부탁을 드리고 이러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중앙부처든 지방자치단체든 어쨌든 이 문제를 자기들이 다뤄야 될 문제예요. 근데 잘 못 다루고 있으니까 제가 대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그 필요한 비용 정도는 대주고 있어요. 대주는데 여전히 모자랍니다. 여전히 뭐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6천만 원 정도 써야 되는데 지금 3,400만 원 정도가 밖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럼 조금 모자라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든 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되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 없으면 가져가시고 너무 간단해요. 원칙이 너무 시원한 거야. 화나잖아요. 필요하면 주시고 네.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시더라고요. 주시면 일하고 안 주시면 뭐 그냥 쉴 수밖에 없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주셔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보면은 그 동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주변 분들이 아, 이렇게 애들 모아놔도 되나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말하자면 약간 우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는 동네 어른들 중에 저한테 항의하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 녀석들이 뭐 오토바이로 붕붕 타고 다니고 그 오토바이 그 타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에요. 듣기만 해도. 거기다 이게 우리 그 학교가 있는 곳이고 주택가인데 주택가에서는 그거 타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고 뭐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다니고 길바닥에 침을 뱉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보기에 애들도 욕을 하고 펄쩍펄쩍 뛰고 뭐 이러니까 참 많이 싫어하셨어요. 싫어하시고 그래도 좀 아이들 주의도 많이 주고 또 저도 뭐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도 자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좀 친해졌어요. 좀 친해지고 나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참 의리가 있어요. 어떠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제가 마을에 어떤 어른한테 가가지고 되게 싫은 소리를 들었어요. 되게 싫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알면은요 애들이 잘해요. 야야야 교장 선생님 그것 때문에 싫은 소리 들었다 이러면은 애들이 딱 해요. 그리고 동네 어른들한테도 인사 탁탁 하고 알아서 그렇게 하더니
몇 년 안 가가지고요. 이제 네. 마을 어른들이 보통 마을 어른들이 이 고등학생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 있어도 거의 두려워하고 뭐 네, 잔소리 못 하고 안 그러잖아요. 가죠. 근데 그 고등학생 수준이 아닌 우리 학교 자유학교의 그놈들을 꾸지람을 하시더라고요. 다 된 거예요. 이제 동네 어른 다 된 거예요. 이제. 얘들아 뭐 그러냐 그러니까 애들이 네 그러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 마을에 우리가 마을 속에 들어가는 흔적이에요. 우리가 꾸지람을 듣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마을 어른들도 이제는 그 이제 마을에 그 가게도 있는데 가게 이제 할머니도 저한테 아이고 뭐 교장 선생님 누가 와서 뭘 하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좀 친해졌어요. 섞여 들어갔네요. 예, 섞여 들어갔어. 애들 중에 혹시 한동대 들어간 아이 있어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올해. 오. 제가 개교 자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한동대에 입학하면은 내 방에 월급 주는 조교로 채용을 하겠다 오. 했거든요. 네. 이때까지 없었어요. 애들이 오고 싶어 했죠. 오고 싶어 하고 막 입학하려고 그랬는데 한동대 커들란이 약간 높아요. 그렇죠. 좀 불만인데. 웬만해가지고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가 입학했어. 처음으로. 와. 자유학교 잘했구나. 출신이 입학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바로 자유학교 교사로 임명이 됐어요. 와. 자유학교에서 지 후배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르치겠네요. 그럼요. 네, 뭐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나왔던데 이 아이는 그 사실은 부적응이 아니고 새터민이었어요. 아. 새터민 중에 약간 부적응이 된 아이였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지금은 뭐 한동대 와가지고 뭐 사기 충천해서 다니고 있죠. 근데 그게 그 아이만 보면 네. 이 학생들도 우리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죠. 비전 그게 보이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떠냐 그러면 이 좀 부적응 아이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서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알고 보면은 타 학교 아이들끼리도 알아요. 자기들끼리는. 지들끼리는 다 네트워크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아이가 예를 들면은 저희 학생 중에서 하나가 아주 참 상태가 안 좋았어요. 막 그 비행도 많았고, 그다음 또 친구 사이도 나빴고 이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지들끼리도 이제 다 아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자유학교에 와가지고 좋아졌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검정고시가 되고 그리고 아주 좀 장래성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 동아리가 몽땅 자유학교로 들어왔어요. 오. 그 아이를 보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떤 비전이 되는 거죠.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제 이쪽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자유학교 모집이 거의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어떤 아이가 잘 해가지고 대학을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이렇게 잘 풀리건 취직을 하면은 그 친구 아이들이 들어오고 그 친구 아이들의 후배 아이들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객이 고객을 무는 거예요. 예. 소문이 났군요. 이게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근데 자유학교에서 뭐 검정고시를 위해서 열심히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시지만 네. 자연스럽게 신앙도 전도가 되고 우리는 뭐 억지로 무슨 뭐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거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선생님들 거의 전원이 신앙이 있는 분들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고 재작년에 어떤 아이가 그것도 말 참 몹시 안 듣는 아이였는데 정말 안 듣는 놈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나왔어요. 우리 학교에 나오더니만은 그 아이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 교회를 다니던 애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학교에 오더니만 갑자기 신앙을 회복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로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지 친구들을 몽땅 끌고 그 교회를 또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교회 찬양단 반주를 하고 네. 그러더니만 이놈들이 한꺼번에 다 검정고시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이 녀석이 신학교를 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목사 되면 야 설교마다 간증이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신학교 가겠다는 놈을 뭐 가지 말고 일반 대학 가라고 그러신 적도 있으시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유학교 출신 중에서 아마 가장 성적이 좋았던 아이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하면 언수에 각각 다 1등급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언수에 각각 1등급을 하면 뭐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신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가 철학과나 인문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것도 좋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여튼 서울에서 그 대학에
지금 철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니는 좋은 목회자가 되든 아주 좋은 신학자가 되든 공부를 좀 훨씬 더 해야 될 아이다. 근데 그 아이도 참 부적응을 뼈저리 겪었던 아이예요. 뼈저리 겪었던 아이인데 너무 감사하죠. 그 아이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셨고 어머니가 정말 간곡히 기도하신 대로 됐어요. 그저 이 사람의 변화만큼 세상에 큰 기적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듣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그렇군요. 저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예. 함께 힘을 합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이건 정말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 저 속에 하나님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 그만큼 소중한데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네.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 찾는 것만도 좀 죽을 지경인데 나무 속에 하나님 찾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는 우리 사회에 특히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어른들이 예수 믿는 아이든 믿지 않는 아이든 지금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꿈이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또 뭐 하나 또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문화 여성들이 낳아놓은 아이들 다문화 여성들이 낳아놓은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학교를 하나 더 세웠습니다. 무지개 자유학교. 이건 다음번 프로그램에 또 나오겠습니다. 2편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무지개 자유학교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다문화 2세 아이들을 한국 아이들보다가 어떤 점에서 약간 열등하거나 약간 좀 특별하게 기르고 있어요. 저는 그게 실수라고 생각해요. 뭐가 실수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아이들을 한국인 중에서 2등으로 기를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며 동시에 그 외가 사람, 외가 나라, 예를 들면 베트남을 예를 들면은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전문가예요, 얘들이. 그럼요. 제가 베트남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베트남은 아직도 이게 대가족 농경 사회예요. 대가족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친척 누구의 집에 손님이면은 우리 집의 손님과 똑같아요.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 뭐 집에 오라고 그러고 뭐 예를 들면 우리 형님의 외손자면 내 외손자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피도 안 통하고 감정도 안 통하는데 물론 그래도 성과는 있고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베트남 여성이 여기 와서 낳아놓은 아이 이 아이에게 외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잔뜩 기르고 그래. 외가를 사랑하는 인재를 길러요. 물론 한국에서도 쓸만한 인재가 되겠죠. 그 아이가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외할머니에게 전하는 거예요. 외가 친척들에게. 그러면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의 몇 배의 폭발력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시집 와서 낳은 아이들 몽골의 외손자, 뭐 베트남의 외손자, 캄보디아의 외손자, 이 외손자들이 있죠. 이 외손자들에게 너의 본가인 대한민국도 좋은 나라이고 훌륭하지만 너의 외가도 정말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민족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네. 요거 가르치는 학교가 제가 만들려는 무지개 자유학교입니다. 멋집니다. 저는 요걸 할 수 있는 점에서 참 유리한 게 한동대학교에 베트남에서 몽골에서 필리핀에서 무슨 뭐 중국에서 온 그 그 나라 민족 네. 유학생이 꽉 있어요. 거기 교사 충분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가 이미 다 확보를 했어요. 네. 벌써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트남 여성이 와서 낳은 아이가 자기 외삼촌에게 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역을 할 아이들을 다 뽑아놨어요. 야. 한동대 잘 세웠네요. 참 한동대가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개교할 때 갔기 때문에 이른바 개교 멤버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고 막 힘들고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게 해마다 보인다. 보통 다른 데서는 이게 해마다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느낌은 없이 그냥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한동들이 진짜 역사입니다. 출렁출렁거리면서 역사가 만들어져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도 포기하고 사회도 포기하고 심지어 부모마저도 손을 놔버린 아이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아깝고 예쁘다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변화를 만들어냈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학생 한 명만 있어도 학교를 열고 학생 한 명만 있어도 폐교를 하지 않는다는 그 교칙. 그 교칙에 얼마나 이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묻어 있는지 실감하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이들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회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네.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품어주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오히려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참 기억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시청소감 저희 CBS 홈페이지 새롭게 하셔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좋겠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저희 시청소감 받고 있습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이건 정말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 저 속에 하나님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 그만큼 소중한데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우리 사회에 특히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어른들이 예수 믿는 아이든 믿지 않는 아이든 지금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꿈이고